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25년 6월에만 사업자 6만 7천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43%가 소매, 음식점 업이죠. 우리가 퇴직하고 목돈 있으면 가장 바람 들어서 하게 되는 일이죠. 음식점이나 소매, 프랜차이저. 네, 말은 참 좋죠. 하지만 막상 하면 대부분이 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워낙 폐업이 많으니까 단순히 폐업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폐기물,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결과에 따르면 23년 기준으로 공사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무려 35만 톤. 이건 2020년 18만 톤에서 3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당수가 뭐다? 가게 같은 것들이 폐업하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망하면 자, 이 정도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택시는 어떻습니까? 보죠. 서울 기준 연도별 택시 면허 현황에서 2013년에 개인 택시가 49,398대인데 그게 11년이 지난 2024년 7월 기준 49,083대. 고작 약 110대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49,000대 중에서 11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0.03% 정도 되겠네요. 무려 11년 만에 그 정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개인은 면허 취소,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따른 택시 면허 취소로 감소한 것이고 법인은 감차 등으로 감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뭐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안 망한다. 내가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개인 택시는 안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요즘 의견이 좀 대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의 검사를 까다롭게 할 테니까 거기에서 면허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개인 택시 가격이 폭락한다 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한번 보죠. 자, 2018년에 총 거래 건수가 1,800건에서 이제 꾸준하게 증가죠. 2,000건, 2,100건, 3,100건, 2,700건, 2,800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뭐 비슷하겠죠. 2023년과.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래가 2,100건에서 3,100건이에요. 거래가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팔려는 사람이 증가하면 거래가 많아지려면 결국은 팔려는 사람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서울의 개인 택시 가격은 어떻습니까? 7,800에서 8,200으로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택시 가격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물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면 아주 특정 시기에 특정하게 이루어지면 면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거래가 증가했걸 면허 가격 붕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하는 살려는 사람만 있으면 면허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사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죠. 단기에 이렇게 확 올라가면 좀 주춤하다가 그분들이 그럼 면허를 안 사냐? 개인 택시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웬만큼 준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기에 면허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안 사는 거지. 거래가 감소한 거지. 근데 그분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뭐 이를테면 서울 기준으로 49,000대 개인 택시 중에서 한 1,000명, 1,500명, 2,000명이 진짜 한순간에 같이 면허를 내놔. 어르신들이 다 면허 검사에서 탈락을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서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또 1,000만 원, 1,500 이렇게 내려가면 어느 순간에 확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사야 되니까. 지금 교육받는 분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길게 쫄 수가 없죠. 네, 면허를 이제 일단 교육만 받고 기존 초기 같으면 쫀 거죠. 이제 돈 다 준비해 놓고 가격을 보면서. 하지만 이제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1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또 이게 시기가 있고, 네, 시기를 타고 그러면 최저 가격을 노리겠지만 잘못해서, 네, 시기를 놓친 분들은 마지막에는 좀 조급하게 사야 돼요. 사실상 시기로 보면 한 11달에서 10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단 그 검사에서 좀 그만두자라는 기사님들이 분명히 증가할 건 맞아요. 그건 인정. 근데 그분이 증가하고 면허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500, 1000 내렸어. 그럼 그때 오히려 대기하고 있던 기사님들은 어차피 1년 내, 제일 긴 사람이 1년이고 짧은 사람들은 이제 몇 개월 남았어. 그럼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500, 1000 떨어지면 그냥 사자, 이 정도면 괜찮다.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설마 그분들이 뭐 절반 가격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사버리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매물은 나오는데 추세는 오히려 오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에서 21년 팬데믹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매물은 많이 증가했지만 정작 평균 거래 가격은 7,800에서 8,200으로 올랐다. 네. 자, 그러면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이 올랐죠. 그때 거래량이 왜 증가했을까요? 이거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라고 내놓은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왜 들어오는 분들도 증가했을까요? 현실은 더 힘들거든요. 지금 50대, 60대에서 이제 퇴직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돈은 필요한데 재취업할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노가다 현장에서는 뭐 우리 택시 하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현실을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 수 있어요. 노가다 현장 가면 요즘에는 뭐 조선족 혹은 동남아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숙소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갑니다. 이 말이 안 되겠지만 한국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 생활이 힘드시죠. 근데 그 조선족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자기 숙소 가는데 택시 불러놓고 일 끝나면 옷 털털 털면서 타고 갑니다. 자기들은 뭐 그 정도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인 거죠. 자기의 나라에 돈 보내는 거 생각하면 몇백만 보내도 엄청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노가다 현장에서 그 정도면 좀 위험하더라도 그 정도 돈 주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할 게 없어. 노가다 현장도 없고 경비직도 요즘에 뭐 젊은 애들조차도 경비하려고 난리죠. 공고 나오면 뭐 수십 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써줍니까? 안 써줘요. 식당이나 뭐 어디 일반적인 자영업에 재취업 나이 든 사람들 불편하죠. 사장보다 나이 많으면.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아예 안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한국에서 50대 60대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재취업할 곳이 없어요. 진짜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재취업을 걱정하시는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뭘 하냐면 결국 망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돼요. 근데 첫 번째 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최대한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이면 넣은 돈 보증금 쪽으로 넣은 돈이 나중에 어느 정도라도 좀 챙겨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뭐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일반 자영업에는 아예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어디 있다? 개인 택시. 개인 택시는 그래도 그만둘 때 가격이 올랐을지 내릴지 모르지만 보증금 쪽으로 집어넣은 돈 웬만큼은 챙기죠. 첫 번째. 두 번째 망하질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술 주정꾼만 아니면. 세 번째 내가 그냥 나가면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그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 들어와요. 내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벌어 들어온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50대, 60대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 비중이 지금 20%예요. 근데 선진국은 다 10%. 자,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절반 정도까지 줄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망하는 거예요. 절반은 지금 거리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왜? 1990년에 우리가 자영업이 30%예요. 근데 2000년 초반에 25%, 현재 20%. 그리고 이건 선진국으로 가면 다 10%대까지. 자, 사회 구조상으로 자영업이라는 게 10% 초중반에 돼. 웬만큼 선진국으로 가면 다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20%는 굉장히 과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 20%의 자영업은. 그 얘기는 지금 자영업자의 절반이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는 과정에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식당이나 자영업에 희망퇴직한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은 돈을 날리겠다는 거죠. 반대로 개인 택시를 한다는 건 퇴직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적어도 걱정 없는 거죠. 보증금조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이유. 자, 인구 구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적어지거든요. 돈은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써줘요. 근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부족하면 이제 생각 없이 돈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내수에. 내수에 자영업자가 돈을 벌려면 막 돈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돈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죠. 폐업률은 높고, 그나마 자영업 중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고령층 자영업. 근데 그 중에서 결국 망하지 않는 거, 돈 잃지 않는 거, 그래도 나가면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거의 유일하게 개인 택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자영업자를 예상하는 걸 보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습니까? 1990년대 우리가 자영업이 80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인구 증가하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진짜 사회에 돈이 넘쳤죠. 네. 그리고 2000년대 한 650만 내려오고 2020년에는 500만, 550만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감소해서 거의 350만, 400만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즉 지금에서도 자영업자 거리의 가게 중에서 10개 중에 3개에서 4개는 앞으로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망해요. 그 정도로 줄어도 우리는 충분해요. 미래에. 근데 여기에 창업을 한다? 돈 날리겠다는 거죠. 1억, 2억, 3억 창업 돈 날리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개인 택시를 하면 아무런 노후에 걱정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핸들 잡고 돈 벌 수가 있고, 보증금 웬만큼 챙겨 나오고, 내가 성실하게만 나가면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개인 택시는 적어도 미래가 어둡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미래 경제는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 나빠지는 내수 경제에서 오히려 반대로 망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50대,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할까 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다른 걸 하더라도 개인 택시 하면서 4대 보험 해당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다른 거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딴 거 능력이 있어, 전문 어떤 자격이나 기술이나 뭔가가 있어,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내놓고 개인 택시 하면서, 이건 소소하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서 다른 일로 또 돈 벌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투잡하시는, 쓰리잡 하시는 기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면허 뭐 자격 검증을 위한 그 건강 검진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지면 나오는 면허 많아서 이제 개인 택시 폭락하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좀 싸게 들어오고 싶겠죠. 근데 반대로 결국은 여러분들도 들어오면 그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좀 높게 유지됐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게,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입장이 전혀 달라지죠.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지만 사고 개인 택시 시작하고 나면 야, 이 정도 일이면 한 1억 5천 2억 해야지 서울 기준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아무래도 택시 컨텐츠가 없을 때 그냥 하루 때우는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평가 점수 잘 받는 방법으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도 이제 완벽하게 500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 찍어 볼게요. 날씨 진짜 덥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